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 조짐을 차단하기 위해서 경남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방역수칙 점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기숙형 서당에서 엽기적인 폭행을 가했던 학생들을 법원이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로 송치했습니다. 스마트 산단 출범 3년을 맞아 마련한 기획보도, 스마트 산단의 성공을 이끌기 위한 과제와 대안을 짚어봤습니다. 현대음악 전문단체인 팀프 앙상블이 창단 20년을 맞아 윤희상 등 우리나라 작곡가들의 걸작을 연주합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4차 대유행 조짐을 차단하기 위해서 경남 방역당국이 비상에 걸렸습니다. 강화된 법률에 따라서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다중이용시설을 점검했는데요. 그 현장을 신은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창원 시내의 한 커피숍으로 코로나19 점검반이 들어갑니다. 출입자 명부 관리나 환기 등 핵심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출입자 관리하고 환기 소독 제일 중요하시고 잘 부탁드릴게요. 방역 수칙을 단 한 차례라도 위반한 경우 업체 운영이 바로 10일간 중단되는 관련 법률 개정안이 공포된 첫날. 대부분은 방역 수칙을 잘 지켰지만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는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우리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이렇게 요구를 할 때게 이제 하까지는 아니라도 조금 이렇게 자기들하고 했어요라고 막 이렇게 좀 약간 반문식으로 하시는 분들. 최근 수도권 확산세가 경남에도 불똥이 튈까 방역당국은 차단의 고삐를 바짝 쥐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를 수도권을 피해 남해안 등을 찾는 피서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확진자 10명 가운데 2명 이상은 20, 30대로 클럽 등을 매개로 확산세가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열암 휴가철로 도민의 이동량이 늘어나고 이동 범위 또한 확대되어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경남은 한 달 가까이 10명대의 확진자가 계속되고 있고 학교와 백화점 등 일상 생활 공간에서의 확진과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통영시가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상향한 가운데 다른 시 지역에 1단계 전면 적용이 가능할지 방역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지난 봄 하동의 한 서당에서 또래 학생들에게 엽기적인 폭행을 가했던 사건이 밝혀졌는데요. 가해 학생들에 대한 첫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찰은 장기 7년, 단기 5년의 중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로 송치했습니다. 문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하동 청학동의 한 서당. 17살 A군은 이 서당에 들어간 뒤 매일 폭행에 시달렸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심지어 체액을 먹이거나 몸에 이물질을 넣는 등 성적인 괴롭힘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데려와서 또 때린 다음에 아프다고 막 소리 지르니까 양말 같은 거 집어넣고 그래서 그렇게. 가해자는 서당에서 함께 생활했던 17살 B군과 16살 C군. 검찰은 이들에게 장기 6년에서 7년, 단기 5년의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가해자들에게 일회적 형사처벌보다 진정으로 반성할 기회를 줘야 한다며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습니다. 다만 교화 목적 등으로 이들을 법정 구속했습니다. 소년부로 송치되면 감호 위탁이나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형사처벌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지금까지도 트라우마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맨날 약만 먹고 나가도 트라우마 때문에 생활도 못하고 너무 화나고 그래서 어이도 없고. 한편 해당 서당의 훈장은 학생 10여 명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장마가 물러가니 소나기와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모레까지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특히 오늘 오후부터 대기 불안정이 더 심해지면서 시간당 30mm의 매우 강한 비와 순간 풍속 시속 70km 이상의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60mm가량으로 지역마다 편차가 클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 많은 비가 내렸던 터라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창녕과 산청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낮 기온이 크게 올라 덥겠습니다. 여기에 습도까지 높아 내륙을 중심으로는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을 보이는 곳도 있겠는데요. 오늘 창원의 낮 기온은 29도, 진주는 30도, 창녕은 31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여기에 폭염특보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서 무더위에 건강관리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대체로 흐린 날씨 속에 국지적인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아침까지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기온 어제와 비슷합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23도 안팎을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함안 31도, 양산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거창의 한낮 기온 30도, 사천은 31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주말 동안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다음 주 기온은 더 올라 폭염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스마트 산단 출범 3년을 맞아 마련한 기획보도, 오늘은 그 두 번째 순서입니다. 이 스마트 제조 혁신이 한두 개 공장이 아니라 이 스마트 산단 전체의 성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풀어야 할 과제와 대안은 무엇일지 정영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 부품을 생산하는 경남의 한 중소기업. 정밀 가공 장비의 데이터를 축적하며 스마트 생산 관리 시스템으로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체 스스로 완벽한 스마트 공정을 갖추기란 쉽지 않습니다. 전문가가 좀 조언을 해주고 이런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라고 같이 의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은 아마 시행착오가 지금보다 훨씬 줄었겠죠. 이 업체는 노후된 공작 기계에 정보통신 기술을 적용해 데이터를 축적한 스마트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판로 개척입니다. 장비들도 스마트화되고 디지털화되고 이렇게 만들어져서 완성이 돼야만 실제적으로 스마트 제조가 완성이 된다. 산업단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스마트 공장을 갖추기 위해선 예산 지원만으론 한계가 있습니다. 스마트 공정의 핵심인 데이터 관리와 가공 기술에 대한 전문가의 꾸준한 자문이 필수적입니다. 일본에 의존하던 가공 장비를 국산화해 단가를 낮추는 것도 방법입니다. 유럽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하는데 수소 등 재생에너지 사용을 높여가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독일과 어깨를 나란히 하려면 최소한 10년, 20년 이상의 지속적 제조 강국 사업으로 스마트 공장이 결국 무인화로 가면 일자리가 줄어들 거란 지적은 여전합니다. 노동단체는 스마트 공정 도입 여부에 대해 노동자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공동결정법을 만들자고 제안합니다. 스마트 산업단지라고 하는 것이 산업의 전환에 대해서 노동자들도 적극적으로 오히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이 열려야 되는 거죠. 스마트 산단의 성공 여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그리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얼마나 제대로 상생하느냐에 달렸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매주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문화가 산책 시간입니다. 도내 문화계 공연 소식을 비롯한 다양한 이슈를 부정석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4.3 삼진 의거를 주도하다 순국한 8명의 의사가 춤과 음악을 엮은 가무국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김순애 우리춤 연구회의 가무국 파리사가 내일 저녁 7시 30분 창원 3.15 아트센터 대극장에서 막을 올립니다. 현대음악 전문단체인 팀프 앙상블이 창단 20주년을 맞아 윤희상과 백병동, 진은숙 등 우리나라 작곡가들의 걸작을 들려줍니다. 팀프 앙상블 마스터 시리즈 한국의 작곡가들 공연이 11일 오후 3시 통영국제음악당 콘서트홀에서 열립니다. 함양 출신 작가 4명이 참여하는 4인 4색 전시회가 오는 12일부터 20일까지 함양군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엔 서예, 미나, 해와, 캘리그라피 등 48점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클래식계의 아이돌이라 불리는 디토의 창단 10주년을 자축하는 스페셜 갈라 콘서트를 UHD 영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클래식 콘서트 디토 파라디소가
13일 저녁 7시 30분 김해서부 문화센터 한의홀에서 열립니다. 전 세계 수많은 팬을 보유한 스페인 출신 여성 화가 에바 알머슨 비다전이 오는 9월 5일까지 창원 성산 아트홀 전시실에서 열립니다. 인생을 주제로 선보이는 이번 전시는 유화와 미디어, 설치 드로잉 등 작가의 인생이 담긴 작품으로 구성됐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투데이 경남 순서입니다. 강명리사지 발굴조사 자문회의가 오늘 오후 2시 함안군청 별관 중회의실에서 열립니다. 거제시 이통장 연합회 이취임식이 오늘 오전 10시 거제시청 소통실에서 진행됩니다. 산청 한방약초축제위원회 총회가 오늘 오전 10시 30분 동의보감촌 주재관 다목적실에서 열립니다. 2021 진주시 그라운드 골프협회 장배 대회가 오늘 오전 9시부터 진주 모덕체육공원 축구장에서 펼쳐집니다. 인구 증가 실무 추진단 추진 상황 보고회가 오늘 오후 2시 거창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립니다. 경상남도는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운영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중간 보고회를 열고 오는 9월까지 사업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지난 4월 착수 보고회를 시작으로 설문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거쳤으며 향후 절차가 순조로우면 이르면 2023년엔 서부경남 공공병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학기 전면 등교를 앞두고 경남교육청이 학원과 교습소의 시설 관리자와 이용자의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또 학원 관계자들에게 코로나19 선제 검사를 권고하고 자율 접종 백신 대상자에 학원 강사를 우선적으로 넣을 수 있도록 경상남도에 요청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올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 상반기 공모에 도내 3곳이 선정됐습니다. 지난 4월에 선정된 진주시의 인사동 다목적 아동복지센터 조성사업에 이어서 창원시의 니캉네캉 다가치센터 조성사업과 창녕군의 청년센터 조성사업이 추가 선정돼 총 사업비 132억 원을 추가 확보하게 됐습니다. 허성무 창원시장을 비롯한 수도권 3개 특례시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어제 서울에서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중앙부처와 관계기관들이 4개 특례시가 발굴한 공통 특례사무에 관한 규정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의 조속한 제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마련, 특례시 전담기구 설치 등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이건희 미술관의 서울 설립을 확정함에 따라 진주시는 미술관 공간으로 제안했던 국립진주박물관에 국공립문화시설을 유치해 서부경남에 특화된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가 발표한 이건희 기증품 순회 전시를 옛 진주역터로 신축 이전할 국립진주박물관에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산시가 특정 대학과 학과 진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학벌주의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인재육성 장학재단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재단은 양산시와 시민이 출연한 200억 원으로 서울대와 포항공대, 카이스트, 각 대학의 치의대 등 이른바 우수대학과 학과 진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왔습니다. 밀양 출신의 독립운동가 최수봉 의사의 순국 100주기 추념식이 어제 밀양시 상남면 마산리 순국기념비 앞에서 열렸습니다. 1894년 밀양군 상남면에서 출생한 최수봉 의사는 1920년 12월 27일 밀양경찰서에 폭탄을 던지고 자결을 시도했지만 외경에 체포돼 심한 고문과 옥고에 시달리다가 1921년 7월 8일 사형 선고를 받고 대구 감옥에서 순국했습니다. 경남경찰청이 지난 2월부터 5개월 동안 전화 금융사기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440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76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집중 검거 활동으로 39건 11억 5,800만 원의 피해를 예방했고 피해금 5억 원 상당을 회수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줬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지법 형사 2부는 12시간 넘게 직원을 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해 모 사설 응급 이송단 대표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대담하고 잔인하며 살인 은폐 시도까지 있었다면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피해자 주변인에게도 주먹을 휘둘러 책임을 물었다고 판시했습니다. 경상국립대가 설령 20년을 넘겨 퇴역을 앞둔 해양과학대학 실습선인 새 바다호를 대체할 4,200톤급 LNG 실습선을 건조하기로 했습니다. 484억 원을 들여 건조할 어업 실습선은 수산해양기대학 최초의 친환경 LNG 선박이며 오는 2024년부터 해양과학대학 학생들의 원양, 연근해 어업 연구와 실습에 투입한다고 대학 측은 밝혔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방산업계로는 최초로 방위사업청이 인정한 방산원가 성실성 추정업체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카이는 성실성 추정업체의 지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아 별도의 원가 검증 없이 방위사업청과 물품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들의 임대료를 30% 인하하는 방안이 올해 말까지 연장됩니다. 이에 따라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과 마산 자유무역지역을 포함한 전국의 7개 구역, 280개 입주업체 전체 임대료 감면 금액은 16억 원가량입니다. 밀양시와 영농조합법인인 승원농산, 범화무역은 최근 밀양에서 생산한 양파 48톤의 첫 대만 수출을 시작으로 이달 한 달 동안 모두 240톤을 수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최근 양파 가격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의 판로 확대를 위해 대만 바이어와 수출 협상을 벌여 수출을 이끌어냈다고 설명했습니다.